수능 점수로 1단계 선발 인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등급의 합산으로 점수가 아닌 등급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제가 좀 놀라기도 했었고,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세 번째는 고입 지원 직전에 발표됐던 이제 서울대 개편안이었습니다. 서울대 개편안 같은 경우가 이제 휘문고 경쟁률에 대해서 하락의 좀 하나의 큰 요소가 2025학년도 고입 결과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휘문고의 경우에는 0.67대 1로 미달됐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2028 대입개편이 발표가 되면서 이 특목자사고의 유불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신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에 표면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특목자사고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대세론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올해 경쟁률을 보자면 중3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3 학생 수보다 3.7%가 줄었는데 지원 인원은 0.5% 정도밖에 안 줄었다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경쟁률이 좀 늘어난 거예요. 이 경쟁률의 상승은 사실은 3년째 외국국제고의 지원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외국국제고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일반고 내에서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내신 관리가 좀 어려워서 외국국제고로 이제 선회를 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좀 온도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하락하거나 유지가 되는 거고, 지방에 있는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오른 곳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휘문고가 올해 고입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전국 최강의 이제 대입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휘문고였는데, 휘문고 경쟁률이 급락을 하면서 이것이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휘문고의 경쟁률 하락의 원인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8 대입에서 이제 정성평가가 확대가 되면서 학생부의 중요도가 좀 올라갈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휘문고는 완전 정시 중심의, 수능 중심의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편제되었던, 공개되었던 2025학년도 신입생의 교육 과정도 굉장히 좀 평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휘문고의 경쟁률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휘문고 외에도 이제 강남 서초 내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특히 휘문고보다 수시 실적이 좋은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라든지 단대부고 같은 학생들의 이제 대안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극도의 정시 중심의 입결을 보이는 이제 휘문고보다는 그쪽으로 선택을 한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고입 지원 직전에 발표됐던 이제 서울대 개편안이었습니다. 서울대 개편안 같은 경우가 이제 휘문고 경쟁률에 대해서 하락의 좀 하나의 큰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그 서울대 개편안이 수능을 굉장히 무력화하고 교과평가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였거든요. 그 휘문고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수요자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이제 학교 설명회가 굉장히 무성의했다라는 평들도 좀 있었습니다. 2028 입시에 대해서 대비를 학교가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좀 인식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좀 섞이면서 이제 휘문고의 경쟁률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2028 입시를 처음 치르게 되는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의 이제 혼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전통 명문고라는 타이틀은 이제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외에 다른 대학들은 2028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요것에 따라서도 사실은 유불리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 내부에서도 아마 자기 반성이 좀 있겠죠. 휘문고도 발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울형 자사고가 2028 대입에 엄청 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실 휘문고가 기존의 경쟁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쟁률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사실 기존의 경쟁률도 뭐 1점 초반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요. 저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든 집값다운 일반고가 가장 최고고 가장 유리하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3년간의 이제 통학 시간과 이제 피로도를 생각해서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이제 학업에 매진하면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사실 대입에 가장 유리한 학생은 뭐 서울과고, 하나고, 외대부고, 대원외고 이런 유수한 학교들의 전교권 학생이 가장 대입에서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에 갔는데 전교권에 진입하지 못하면 어떨 것인가. 그랬을 때는 특목자사고가 유리한가, 일반고가 유리한가, 이런 고민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특목자사고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내신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표면적으로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다 이제 절대평가로 되면서 학기가 올라갈수록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그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란 말이죠. 학기가 지나가도 내신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여전히 좀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하나고는 약간 논외인 학교이긴 하지만, 근데 일반고도 사실 자사고와 못지않은 교육과정 편제를 좀 보이고 있고, 게다가 아까 그 고교의 우수한 집단인지 그렇지 않은 집단인지의 하나의 지표였던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반고도 이제 자사고와 못지않은 교육과정과 학생부 기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일반고도 전혀 나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특목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이제 대입 지원율 대비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전국 학생 수로만 따지면 특목자사고 학생이 전국 학생이 한 5.2% 정도 됩니다. 요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거의 뭐 절반 조금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 진입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때보다 2022 개정교육과정 때 더 유리해질 것이냐, 특목자사고가.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나의 희망 계열에 맞는 과목들을 편제한 집 가까운 일반고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사실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가장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가 이제 확정이 되었을 테니까 입학할 고교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이하에서 이제 고입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고등학교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내부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떤지를 좀 보면서 고교 선택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공개된 2028 서울대 입학 전형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타대학 생 선발 경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울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번의 2028학년도 대입 관련 예고를 했습니다. 그 세 발표 자료 모두가 다 좀 맥락은 같고요. 이제 크게 보면 수능의 무력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교과 역량 평가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좀 간략히 정해 보면, 이제 서울대에는 수능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들면서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편향된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선발되고 있고, 그 학생들이 또 다시 중도 탈락률이 좀 많아지고, 학점도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수능 위주의 전형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수능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좀 상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20몇 년 동안 서울대가 꾸준하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선발해왔던 이제 서류평가 역량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좀 완성도가 좀 괜찮으니까 서류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면접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있죠.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시 지역균형 전형, 정시 지역균형 전형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추천 인원을 2명에서 이제 3명으로 늘리게 되고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폐지합니다. 지금은 3합7의 수능 최저를 갖고 있고요.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지원 자격을 지역균형 전형은 자공고를 포함한 이제 일반고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일반고로 한정을 한 거는 전혀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98% 이상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는 전형이긴 하고요. 게다가 이제 내신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표면적인 완화가 되면서 이제 내신이 1.00인 학생들이 굉장히 그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추천 인원을 2명에서 이제 3명으로 이제 늘린 것이고, 다만 이제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3합7의 수능 최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수능 최저를 아예 이제 폐지하게 되면서 수시에서 수능을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폐지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학생부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시 지역균형 전형의 이제 변화인데요. 이 정시 지역균형 전형도 일반고로 추천 지원 자격을 이제 한정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정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이 거의 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거의 7배 정도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원을 좀 늘리겠다라고 한 거죠. 일반고로 한정을 하는데 이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요것이 또 이제 휘문고 경쟁률 하락의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게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수시 지역균형 전형, 정시 지역균형 전형 변화의 좀 골자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변화는 이제 정시가 크게 좀 변한다입니다. 지금은 정시 일반 전형의 교과 역량 평가가 수능 80%에 이제 교과 역량 평가 20%였던 거죠. 근데 이걸 20%에서 이제 정시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20%에서 40%로 확대를 하게 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1단계인데요. 1단계에서 세배수를 선발을 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1단계 세배수 안에서 수능 점수로 1단계 선발 인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등급의 합산으로 점수가 아닌 등급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제가 좀 놀라기도 했었고, 이제 수능이 굉장히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또한 이 20%에서 40%에 늘어난 이 교과 역량 평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ABC 3단계로 교과 역량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A 플러스부터 D까지 총 7단계로 이제 교과 역량 평가를 세분화한다라는 거죠. 수능은 등급만 활용하니 영향력이 무력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는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가 되니 그 서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서울대 개편안의 골자 중에 하나는 이제 면접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서울대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이제 서류 면접을, 일반 전형에서 이제 제시문 면접을 실시해왔고, 특히 수시 일반 전형의 제시문 면접은 이제 정해진 답을 향해서 잘 풀어져 나가는 까다로운 면접이긴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이 문제풀이식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닫힌 문항은 더 이상 인재를 선발하는 어떤 툴이 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답이 없는 열린 문항으로 면접을 좀 까다롭게 낼 거야 라는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 예시 문항들도 사실은 그 서울대 개편안 자료에 다 있는데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해당 자료를 보시면서 좀 점쳐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 이 면접 변화의 예시 문항을 좀 보면서 제가 바로 딱 생각이 났던 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면접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켄텍의 면접 그 문항은 켄텍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켄텍의 면접 문항도 정답이 없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답변도 정답이 없는 다양한 답변들을 해놓을 수 있을 만한 이제 문항들입니다. 다만 그 답변 안에는 이제 창의력과 논리력만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이제 탑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서울대가 내놓은 그 면접 예고 안에서도 정답은 없지만 학생의 근거와 논리력, 창의력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 그 면접에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맹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에서 이걸 대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대에 지원하는 그 많은 학생들을 이 면접 문항으로 다 실시를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약간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이제 시행 계획을 보면 또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서류 면접을 실시했던 이제 지역균형 전형 면접도 서류 면접으로 이제 쭉 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서울대가 예고한 것에 따르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탐침 질문, 그러니까 학생의 실질적 역량을 검증하는 질문으로 학생부 기반 심층 역량 평가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생부를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할 때 1학년 때건 2학년 때건 이제 학생부 했었던 기억들이 3학년이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심지어 학생들이 막 급하니까 챗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툴 같은 걸 쓰면서 이제 학생부에 막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이제 검증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탐구하거나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서울대는 이렇게 좀 수능 무력화, 그다음 교과 역량 평가 강화, 면접의 변화 이런 좀 파격적인 변화를 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서울대 외에 이제 다른 대학교들도 이렇게 서울대처럼 변화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의 이러한 변화의 노선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노선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대학교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수능을 무력화할 수 있지, 타 대학들은 하락한 내신의 변별도를 보완 또는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강화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서울대는 계속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서울대는. 근데 그 외 대학교는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할 때 내신의 변별도가 하락이 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거나 또는 완화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는 서울대랑 노선을 되게 달리하는 거죠. 서울대는 수능을 무력화시키는데 타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다른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강화는 물론 어떤 교과 영역 평가, 내신 정량에다가 교과 정성 평가를 가미하는 대학교들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는 논술 전형을 선발하지 않죠, 수시에서. 근데 타 대학교들은 논술 전형을 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의 유지 또는 확대, 논술 전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서울대랑은 노선을 굉장히 좀 달리하게 되는 것들일 거고요. 논술 전형은 사실은 각 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굉장히 논리적 사고력을, 깊은 사고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굉장히 용이한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신설한 것도 그렇고요. 근데 교육부가 이걸 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이 학교에서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고 사교육을 굉장히 좀 확대시킨다라는 명분이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논술 전형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페널티를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이 존치될 것인가 아니면 확대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 교육부의 발표 자료 어느 곳에서도 이제 명시가 된 것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논술 전형이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변화들도 타 대학들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긴 하죠. 이전 2028 대입 변화를 좀 말씀드릴 때처럼 현재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 사범대도 올해 2026 학년도 정시에서 이제 교과 평가를 도입을 하게 되겠죠. 이런 대학교들 외에도 사실은 타 대학교들도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이 이공계열에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미적분 투하 기하를 이수했는지 또는 그 성취는 어떤지 정도도 확인할 수 있는 교과 정성평가를 정시에서도 좀 신설하거나 좀 확대할 대학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서울대는 사실은 정시에서 등급만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서울대만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는 이미 여러 가지 대학교들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도 서울대가 수능을 무력화했다고 하더라도 수능도 꼭 열심히 공부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대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대학교들의 발표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